민선 8기 서산시를 대상으로 한 첫 시정 질문이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호수공원 수질 개선 대책을 묻는 질문과 올해 초 발생한 폐기물 매립장 화재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남도가 세계 1위 특수가스 밸브 업체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로타렉스는 아산에 141억 원을 투입해 생산 공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할머니들의 요리 비법과 정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래 청년들의 창업과 귀농을 돕고 있는 한 청년 마을을 기자가 간다에서 소개합니다.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가해자는 최근 8년간 416명에 달하는데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위기가정 지원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운동이나 산책을 하러 서산 호수공원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원을 걷다 보면 물은 맑은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분들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서산시를 대상으로 한 첫 시정 질문에서 호수공원 수질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 밖에 주요 내용을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산 시민들의 대표 휴식처인 호수공원. 지난 2008년 조성 이후 수질 악화 문제를 꾸준히 겪어왔습니다. 2년 전엔 기존 하수 처리수 대신 지하수를 끌어다 쓰면서 개선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준공 때부터 바닥에 있던 퇴적토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김연경 의원은 여기에 70억 정도가 들 걸로 예상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 호수공원에 유입되어도 기존에 있던 퇴적토와 만나면 수질이 순식간에 악화되는 것입니다. 18만 서산 시민의 행복권,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악화되어가는 호수공원에 수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완섭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신도 준설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껴왔다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다 걷어내고 또 흙을 좀 위에다가 복도를 하고 또 올라오지 않게끔 그런 장치를 하면서 위에다가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양대동 폐기물 매립장 화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58시간 동안 이어진 불은 생활 쓰레기 4천여 톤을 태우고 건물 외벽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주민들은 한동안 매연과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추정한 원인은 쓰레기 더미 속 열과 인화성 물질의 결합으로 인한 자연 발화. 그런데 안원기 의원은 이 불이 사실상 인재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산시가 제때 외부 위탁 처리를 못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과도하게 쌓여있던 게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4,400톤을 지붕형 매립장에 쌓아두지 않았고 외부 위탁 처리를 했더라면 과거와 같이 소규모 화재로 이어졌을 테고 또 자연적으로 50톤의 용수로 충분히 진화를 했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 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겨서 거기에 쓰레기가 장기간 적치가 됐던 부분이 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백 기간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당해년도에 그 쓰레기를 전부 이제 위탁 처리를 했다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 후 미입주 업체가 19곳이나 된다는 지적엔 경제 상황 악화 등의 요인 때문이라며 입주를 독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과 병원 유치 계획을 묻는 질문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의사협회 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세계 1위 특수가스 밸브 업체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충남도는 27일 룩셈부르크 로타렉스 본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슈미츠 로타렉스 회장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로타렉스는 14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본사의 생산 라인을 아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충남도는 생산 라인 이전으로 5년간 매출액 650억 원과 수출 200억 원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타렉스는 지난해 6,2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요리 비법과 정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래 청년들의 창업과 귀농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만든 청년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그녀들. 편안한 복장으로 서둘러 간 곳은 함양의 한 마을회관입니다. 함양군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인데요. 오늘은 안녕 할매 4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레시피를 배워볼 예정인데 보리새우 묵국과 고추장 불고기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청년마을에 참여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1일 참여자로 양해를 구해서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인사를 드리자 레시피 전수가 시작됩니다. 30분 정도면 이게 멸치가 비린 데가 더 나고. 술술 알려주시는 비법에 질문이 쏟아지고 간장 이거 무슨 간장이에요? 진간장으로 써도 돼. 진간장 하면 안 돼. 물 넣고. 대충 넣고 쓱 썰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둡니다. 할머니의 그 손맛 자체만으로 너무 뭐 비싼 고기, 비싼 생선이 아니더라도 깊은 맛을 내서 그런 국을 만든다는 게 너무 신비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요리. 그런데 손이 커도 너무 크다 싶었더니 음식은 무려 50인분입니다. 첫날 초면에 마을분을 초대했다는 이들. 그 마음이 예쁜지 어르신과 주민들은 바쁜 농번기에도 일손을 내려놓고 한 걸음에 찾아왔고 함께 식사하며 시골의 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공주님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게.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너무 좋아요. 뭐가 필요한지 음식도. 시간이 흘러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돌아온 이들. 하는 거 보니까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저리 하는구나 싶고 또 같이 한 게는 좋은 게 정말 무조건 좋은 기라고 막 딴 거 없어.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분들께서 막 별로 마음 안 열어주시고 그랬으면 저희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먼저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국에서 모인 도시의 손녀들은 청년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2주간 머물며 할머니와 소통하고 요리를 배우며 지역을 알아가게 됩니다. 소풍도 가고 저녁도 먹고 오락도 하고 또 지역 청년들도 만나고 재래시장과 지역 대표 명소도 접수합니다. 확실한 건 모처럼의 여유를 통해 청년들은 방전됐던 자신들의 에너지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퇴사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퇴사하고 나서 지방살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서 할머니들이랑 음식도 같이 해먹고 제철 요리로 이제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시작된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 프로그램 역시 함양으로 귀농 귀촌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돼 벌써 4기가 찾아왔고 참가자 중에 귀촌자도 생겼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어도 이런 지역에서도 다양한 아이템으로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청년들이 좀 알게 된다면 좀 지역에서 좀 새로운 발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고 또 그들이 또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마을의 지역 정착과 관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1년 사업인 고마워 할매도 당장 내년 청년마을 재선장의 벽을 넘어야 하고 막 정착한 만큼 전문적인 정보와 도움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하는 법.
도시 청년들은 가능성을 말하며 기대를 나타냅니다.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다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청년마을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 12곳이 있습니다. 청년 이탈, 인구 소멸해법이 청년마을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마을의 용기와 노력이 있어 조금 더 늦추는 힘이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권정숙이었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6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와 아내 B씨가 중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부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집 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9일 경남 김해에서도 40대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10일 경남 창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가족 등을 살해한 후에 자살하는 사건의 가해자는 최근 8년 동안 416명에 달했는데요. 1년에 52명꼴로 매주 한 건씩 일어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의 기저에는 나의 불행이 가족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살해는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기가정이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한 덕산 고덕IC 국도 40호 확포장 공사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행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위험한 것은 물론 사업비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건데요. 대전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15년 7월에 착공해 올해 7월부터 전면 개통한 뒤 18일 준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봉산 하평 삼거리는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는 구간인데요. 길이 고든 편이어서 평소 덤프트럭 등 많은 차량들이 과속으로 주행하며 주변에 하평 1위 마을회관, 농협 매장, 주유소, 버스 승강장 등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등은 지자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구는 2014년 12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지만 대전국토관리청은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덕산 방향의 시점만 알리는 표지판 1개만 설치했습니다. 이마저도 고덕 방향은 아예 없는 실정인데요. 5월 예비 준공검사 때 시설 미비를 지적했지만 오히려 행정 측에 설치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신모 씨는 노인 보호구역이 매우 부실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다른 지역과 같이 과속단속 카메라와 컬러 아스팔트 노면 시공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영진 의원도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은 군수가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전국토관리청이 준공 전 관련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함에도 예산군에 전가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